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중요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탕이 이럴 수가. 설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이럴 수가.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매 시간마다 건강 강의할 때 설탕의 다른 별명, 일본에서는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놈, 그래서 회도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설탕이 우리 몸에 좋지 않구나 하는 정도는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암 환자들이 가장 암의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범이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지방, 그래서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영양학의 아버지 누구죠? 콜린 캠벨 교수님,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중국 연구라는 그 책에서, 그래서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울 만큼 이 타임즈에서 극찬을 한 콜린 캠벨 교수님의 그 책에는 정말 중국의 그 광대한 모든 지역을 다 오랫동안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신장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범인이 누군가를 봤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동물들 돈 빌리고 오리발레미는 오리고기 이런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그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아주 혈관을 다 막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혈관도 막히게 해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오기도 하고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모야모야가 오기도 하는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암 환자라면 이제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기본 기정사실로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더불어 동물성 지방인, 그래서 지방이 범인이다의 저자이신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콜텔 에센스틴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 심장 우회로 수술과 같은 뭐 바이패스나 또는 스텐트를 박지 않아도, 여기도 스텐트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이제 심장혈관이 막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을 뭘로 고쳤냐면 식단에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바이패스를 하거나 스텐트를 하지 않고 뭘로 고치셨냐면 18년 동안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심장혈관이 막힌 환자들을 뭘로 고쳤습니까? 뭘로 고쳤을까요? 예,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콜테 에이세스틴 박사는 범인은 누구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을 유발하는 암의 스위치를 껐다 내렸다 하는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또 다른 주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식단에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확실하게 제어를 했는데 뭘 못했냐면 꼭 식후에 달달한 디저트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참 아름답게 생겨서 괴물같이 보이지도 않아. 예, 그래서 꼭 이거를 먹으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달달한 디저트만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설탕이 면역력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암 환자들의 그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주범이 고기, 생선보다 더 심각하게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 먹거리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탕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 내용도 바로 이제 제 자료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계속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의 논문 발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설탕이 이럴 수가의 강의 내용의 많은 논문 자료는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책에는 아주 수많은 논문들이 데이터 분석되어 있어서 통계로 자료를 다 찾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자료를 함께 적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강의의 내용은 김평훈 박사님도 닐 레들리 박사의 이 저서를 문헌을 참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닐 레들리 박사도 굉장히 아주
이 뭡니까 이 암 전문가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닐 레들리 박사의 그 중요한 책인데 프루프 포지티브. 자, 어떻게 이렇게 그 긍정적인 그 증거가 있느냐면 여기 보니까 How to reliably combat disease and achieve optimal health through nutrition and lifestyle. 어떻게 하면 질병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질병과 투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영양과 생활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옵티멀 헬스, 최적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포지티브, 프루프 포지티브, 아주 긍정적이고 적이고 확실한 증거에 관해서 저술해 놓은 닐 레들리 박사의 책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을 정제해서 설탕은요. 탄수화물을 정제해서 곱게 섬유질도 빼내고 영양소는 빼내고 달달한 우리가 좋아하는 혀에 살살살살 녹는 설탕은 엄마들이 그래도 설탕이 나쁜 줄은 알아서 사탕도 제한하고 왜 이빨 썩으니까 그래서 충치는 물론 비만이 모든 병인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건강의 3대 지표로 제가 뭘 꼭 말씀드립니까? 혈액 검사를 할 때 혈류순환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 혈중 지방 농도, 또 지질 농도 세 가지가 건강의 척도로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덕지덕지 막 혈전이 뭉쳐 있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해독식하고 영양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균형을 맞춰줬더니 여러분의 혈액이 자 오늘도 우리 사모님 보시니까 어때요? 지난번보다 예,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될 만큼 혈액이 막 그냥 죄송하지만 이게 뭐 곱창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뭉쳐있던 혈액들이 뚝뚝 적혈구가 이쁘게 예, 세포에게 살아있으면서 산소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돌연변이 없이 깨끗한 혈액으로 많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중성지방 그리고 갈색지방 예, 이런 모든 지방이 범인인데 그 지방을 유발하는 그 핵심 그 범인이 누구냐면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설탕. 그래서 왜 내가 중성지방 지수가 높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의 범인입니다. 게다가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영양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설탕은 이제 영양가는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영양 부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감염력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죠. 자, 설탕뿐만 아니라 이제 설탕은 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이제 집에서 황설탕으로, 노란 설탕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꿀을 쓰시기도 하고, 또 엿을 쓰시기도 하고, 각종 조청을 쓰시기도 하고, 또 메이플 시럽, 채식주의자들은 꿀도 벌, 동물에게서 왔기 때문에 메이플 시럽을 쓰기도 하고, 또 유제품이나 주스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과 합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L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야 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주범인 당화 LDL, 다시 말하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강력한 이 산화물질이 혈관 내벽을 계속적으로 손상하게 해서 동맥이 딱딱하게 석회화 되고 굳어지면서 각종 심장혈관이 막히게 만드는 범인이 있는데 걔가 혈액의 점도를 끈끈하게 만드는 애가 누구냐면 여러분 설탕물 이렇게 타놓으면 벌거지를 와서 달라붙잖아요. 끈끈해서 자 그게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자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특별히 과일 주스, 소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여학생들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죠. 예, 생리통들이 많이 심하다는 보고가 있고 또 설탕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굉장히 지능이 떨어집니다. 인식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정제된 설탕을 먹으면 갑자기 오른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이 아주 신속하게 많은 인슐린 저항성을 저항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속하게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다가 또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한테 엿 먹어라 딱 붙어라가 아니고 엿 먹으면 떨어져라입니다. 예, 지능이 떨어지고 인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엿을 먹거나 진짜 엿 먹이시면 안 됩니다. 또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잘 준비한 시험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제된 설탕 대신에 과일 자체를 먹이면 살아있는 음식, 또 파이토케미칼이나 또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먹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당을 쓰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과당을 쓰는데도요, 인슐린 저항성의 척도가 틀립니다. 자, 세 가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과를 먹는데 세 가지 형태로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측정한 이 데이터 분석을 좀 보시면 모두 같은 양의 칼로리인데,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과 전체를 껍질채로 먹는 겁니다. 사과 전체를 껍질채로 아작아작 씹어 먹을 때 펙틴산 그대로 섭취할 수 있게 먹는 방법. 첫째는 이럴 때는 혈당이 움직임이 없이 거의 정상치 안에 있는 레벨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소스, 가른 것 형태로 먹는 것과 세 번째는 사과를 주스로 섭취했을 때, 섬유질은 다 빼내고 주스로만 먹었을 때, 자, 이때는 혈당이 정상치 아래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세 가지 형태 모두 먹은 지 30분 후에 혈당이 90 가까이 30분 후에는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사과 소스는요. 61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는 50까지 혈당이 떨어져요. 그런데 통사과를 전체로 먹었을 때는 저혈당 증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66으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자연식품 전체를 먹는 것이, 액기스로 먹거나 뭐 주스로 먹거나 또는 소스로 먹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통과일 그대로 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예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게다가요, 여기 설탕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백혈구의 능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이 연구 논문을 좀 보면요. 자, 설탕이 우리 몸의 면역력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설탕 소비량에 따른 백혈구의 탐식작용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설탕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백혈구의 탐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2시간 동안 설탕을 하나도 안 먹었을 때와 6티스푼 먹었을 때, 12티스푼, 18티스푼, 24티스푼을 먹었을 때 12시간 동안 설탕을 아예 안 먹었을 때는 박테리아 14마리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동안 설탕을 6티스푼을 먹였더니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10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12설탕의 티스푼을 먹었더니 박테리아를 5.5마리밖에 못 죽입니다.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18티스푼을 먹였더니 박테리아가 2개밖에 못 죽여요. 그리고 24숟가락을 먹었더니 어때요? 티스푼을 먹었더니 1마리밖에 못 죽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자, 12시간 동안 아무 설탕도 먹지 않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1마리의 백혈구가 박테리아 14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6티스푼, 그 다음에 12스푼, 18스푼, 24티스푼, 드디어 치즈케이크 1개 정도의 분량에 24티스푼을 먹였더니 백혈구는 겨우 하나의 박테리아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14마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 자, 무려 92%의 살균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살균 능력의 감소는 평균 5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고기 생선은 끊었는데 달달한 디저트를 포기하시지 못할 때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고혈당 당뇨병 환자들이 감염되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발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해서 또 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이 병이 오면 식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이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강아지들도 병이 들면은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면역력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해독작용을 하기 위해서 식욕이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빨리 배출하라고. 아프면 잘 먹어야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해독해야 합니다. 물과 햇빛을 보면서 깨끗하게 자꾸자꾸 청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균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죽이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잘 먹어야 낫는다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플수록 여러분들이 과일식하고 나서 보양식을 드셔야 될까요?
보식이 아니라 보식사가 아니라 보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아플 때에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플 때는 하루나 이틀 잘 먹어요? 보양식? 금식을 하든지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온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면서 회복을 빠르게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고혈당 섭취가 각종 암 발생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 드러나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A cancers linked to sugar consumption. 자, 설탕의 이 소모량과 섭취량과 연관되어 있는 8가지 암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거의 모든 암이죠. 콜론 캔서, 뭡니까? 대장암. 자, 그리고 렉탈 캔서, 직장암, 브레스트, 유방암, 오베리언, 난수암, 유러린, 이 뭡니까? 이게 자궁암, 그리고 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암, 그리고 신장암, 그리고 너버스 시스템, 신경 시스템과 연관된 모든 암들. 사실 이거 보니까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자, 설탕 섭취량과 설탕 소비량과 다 링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걸려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초토화시켜서 예, 그래서 백혈구가 탐식작용을 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많은 상고병과 함께 이런 8개의 이 연관되어 있는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건강개혁의 선구자라고 하시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보다 몸을 더 상하게 한다. 고기 생선은 끊었는데 메티온인가 IGF-1은 끊었는데 달달한 디저트가 안 끊어지실 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이 무려 얼마나 초토화되는지를 아까 보신 도표처럼 보셨지만 6.7배가 떨어집니다. 설탕을 먹은 후에 면역력을 체크해 볼 때. 자, 암 환자가 꿀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모르시는구나. 모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고 좋지 못하고, 예,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 sugar is sweet이 아니라 sugar is dangerous.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네요. 그죠? 2월 며칠입니까? 그때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그 짐 메이어 박사,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박사이신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좀 미운 분들 있으면 실천하셔도 됩니다. 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님의 이 통계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가 계란 2개씩 먹이는 거. 예, 콜레스테롤 덩어리잖아요. 두 번째는 예, 잔소리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바가지 팍팍 긁어서 내보내는 거.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 특별히 카페인 음료에다가 세포를 계속 탈수시키는 데 설탕까지 2숟갈씩 넣어서 먹이면 발륨 먹이고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오랫동안 지그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통증으로 그냥 고생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믿거나 그러시면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정제되어 있는 단순 설탕이나 또는 설탕 성분이 많은 음식 대신에 여러분들 어떤 걸 드시면 될까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나 과일, 채소를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음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하늘마을에서는 당분을 어떤 걸로 대체하십니까? 질문 많이 와요. 뭘로 대체할까요? 뭘로 할 것 같으세요? 예, 가끔 이제 100% 꿀을 쓰기도 하고 단맛을 낼 때, 하늘마을에서 단맛을 낼 때는 대개 과일을 많이 활용합니다. 과당을. 그리고 양파즙을 활용합니다. 예, 양파도 당도가 높습니다. 천연 올리고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 볶을 때 기름 넣고 볶지 마시고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물이나 뭐 채소를 볶으실 때는 채소수를 조금 넣고 볶으시거나 아니면 양파를 채 썰어서 이렇게 다져서 밑에 깔고 볶으시면 물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요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불 끄고 오일을 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절대 산화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고, 기름 형태로 용매해서 압착해는 오일 형태로 쓰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들깨는 들깨대로, 들기름 대신 참깨는 참깨대로 기름 대신
이렇게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종실류는 종실류대로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영양소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설탕 대신에 꼭 쓰셔야 되겠다면 메이플 시럽이나 아니면 꿀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과당을 쓰시는 거. 예,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로푸드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이상하게 고급진 맛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단데 아주 그런 느끼한 단맛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게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 데이츠입니다. 데이츠. 대추야자. 엄청 달죠? 그리고 데이츠. 대추야자. 예, 그래서 우리 로푸드 먹을 때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탕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발렌타인데이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요. 2월 14일 날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초콜릿 이렇게 먹이면서 나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죽음을 재촉합니다 하고 초콜릿이나 이걸 주지 마시고 그 발렌타인데이 미국에서는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카드에다가 Sky is blue,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하늘은 푸르고 바이올렛 꽃은 정말 보라색이고 예쁘고 그리고 설탕처럼 달콤한 당신에게 나는 뭘 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물을 준대요.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 설탕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이제 안 그러겠죠? 그럴라나? 그래서 요새 건강한 초콜릿 만드는 방법 아시죠? 로 카카오 파우더나 아니면 캐롯 파우더를 이용해서 만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에 대추야자를 쓰시면 아주 훌륭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겠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하늘마을로 오세요. 네, 오늘 좀 중요한 공부를 해봤는데 그 동물성 단백질, 그 우리 몸에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 첫 번째가 바로 IGF-1 동물성 단백질과 또는 생선에 많은 메띠오닌, 이제 그런 동물성 지방. 그런데 얘네들보다 심각하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애가 누구다? 다 포기했는데 식후에 절대 포기 못하는 치즈케이크. 치즈는 특별히 전신을 중독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 못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기를 저부터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단 거를. 그래서 제가 참 그것과 많이 투쟁했는데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